예,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이른바 친북 좌익단체들이 계속 제안하는 6.15 공동선언 공동행사 등등 모든 북한 지원 및 북한 방문 행사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좀 예상해라 볼 수 있죠. 문재인 정권의 이 친문, 친노, 친북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띄워주고 막 퍼주는 이런 모든 지원을 북한 김정은이 단칼에 거절했다. 제가 아까 지난 방송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에게 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안다라는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은 어떻게 볼까? 와, 우리를 도와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까? 너희는 원래 나에게 충성하는 개돼지들일 뿐이다. 어떻게 볼까? 제가 후자라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자체가 김대중을 개돼지로 보고 노무현을 개돼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한 국가를 종신집권의 세습까지 시킬 수 있는 100% 오너죠. 오너예요, 오너.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은 5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죠. 종신직 오너와 바지사장이 맞부딪히면요, 바지사장 쪽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 않군요. 이 종신직 오너는 저거 개돼지로 봅니다. 특히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달려든다. 이건 진짜 개돼지지. 개돼지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인간들로 보죠.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평생 내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고 국토를 내가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오너인데, 김대중이, 문재인이, 저 노무현 제대는 그까짓 거 5년밖에 안 되는 바지사장 주제에 나를 막 잘해주려고 그래. 저것들은 완전 개돼지네. 저것들은 발로 차면 더 잘해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열등의식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보는 건데, 2007년도에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이한테 15조짜리 퍼주는 사업 그거 들고 가서 갖다 바치면서 저 퇴임하면 평양 좀 들락날락하게 해주세요. 김정일이 그래 알았다. 너 평양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해라. 이게 오너와 바지사장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이 붙었을 때 우리 드라마나 무슨 어용 언론들 보면은 대기업 부장이 무슨 중소기업 사장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500억 정도 매출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요, 삼성 부장급 그거 개돼지 취급해요. 왜? 삼성 부장이라 해봐야 기껏해야 40대 중반 후반이면 명퇴하는데, 그러면 삼성 부장 연봉 얼마 됩니까? 그까지 2억밖에 됩니까? 많이 받아봐야? 잘리면 뭐 할 건데요? 잘리면 그 500억대 매출하는 중소기업의 그 하청업체 자리 하나 얻으려고 난리치는데, 바로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저 평양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랑 똑같이 삼성의 부장이 500억대 중소기업 사장한테 저 퇴임하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등쳐먹히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대기업과 연관된 1차나 2차 정도의 하청업체 정도면은 얻어 먹히는 데는 3차, 4차, 5차 하청업체 쪽에서 먹히는 거지 1, 2차 정도는 끄떡도 안 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삼성의 부장하고 싶니? 너 한 500억짜리 그 중소기업 오너하고 싶니? 설문조사 해볼까요? 다 그거 하고 싶어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 김정은처럼 북한을 중심으로 먹고 싶니? 그래도 경제성장돼 있는 대한민국의 5년짜리 대통령 하고 싶니? 그게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보여준 열등감입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김정일이. 자기는 기껏해야 이제 퇴임 한 2달 앞두고 김정일한테 15조 갖다 바치겠습니다. 평양 좀 들락날락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오래 못 살 거라고 보고 살아있을 때 빨리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정일, 김대중 이 회담록을 보면요, 김대중이 안달을 해요. 안달을 그냥 빨리 뭐 좀 하자. 그러면 김정일이가 그냥 딱 이 팔짱 꼬고
네가 가져와봐. 이렇게 됩니다. 그거 김대중, 김정일 회담 한번 보세요. 김대중 자서전에 실려있는. 김대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썼을 그 자서전에서도 김정일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죠. 그런 김정은이 그래도 김대중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지도자였죠. 이게 나중에 물론 큰 문제가 터졌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닌 노무현의 어찌 보면 시다발이하는 문재인을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도 훨씬 더 김정은에게 퍼주려고 안달난 세력입니다. 노무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임종석, 문정인정 하는 거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한 통일부에서 승인한 게 북한 지원하는 그 민간단체의 사업 승인을 15건 정도를 해줬는데 김정은 쪽에서는 너희 오지 마. 그딴 거 그거 푼돈 가지고 오는 거 필요 없어. 그럼 얘들이 뭘 얘기했냐. 노동신문이 6월 6일 논설을, 노동신문은 북한 주간지니까 그냥 김정은의 입이라고 보면 돼요. 사설은. 제목이 이겁니다. 북남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괴뢰 보수 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간 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내왕을 제기하는 것은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 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북남 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 남조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북남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이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라. 6.15 공동선언은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상징되는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이 한꺼번에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북한은 해석하죠. 물론 김대중은 그걸 아니라 그러지만은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15 공동선언의 내용으로 볼 때는 유엔의 북한 제재를 대한민국이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다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6.15 공동선언을 내세웠다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 반대해라, 너희는. 문재인 정권에게 지령 내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갖다 바치고 싶으면은 일단 유엔 저거 제재에 대해서 다 니네가 앞장서서 반대해라. 노무현 정권 때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대해서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그 논란 터진 게 그거 아니에요. 그때처럼 빨리 해라. 14선. 14선은 뭐냐? 왕창 갖다 바치겠다, 돈을. 15조 원 정도로 평양과 신의주에 철도도 놓고 해주항 개발 사업도 하고 개성공단도 더 넓히고 15조 원을 퍼주겠다. 14선. 즉 북한 제재에 니네들이 앞장서서 막고 돈부터 빨리 가져와라. 니네가 주겠다는 거. 그러면은 민간 방북 승인해 주겠다. 딱 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게 6.15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근데 이 남측은 개성에서 하자 그러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평양으로 와라. 평양으로 와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개성과 평양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할 거라고 봅니다. 6.15 이 공동선언이 이른바 김대중, 김정일 우상화 찬양 행사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개성이든 평양이든 할 건데 북한 쪽에서 약간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 이런 정도 가지고.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개성에서 하든 뭐 평양에서 하든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너희 현찰 좀 가져와라. 개성으로 오든 평양으로 오든 한 몇억 원 정도 비자금 좀 들고 와라. 찔러달라. 뭐 이런 정도 요구거든요. 어차피 6.15 때는 합니다. 이거 안 할 일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거부해도 요거는 분명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너희 더 명확한 현찰과 명확한 충성과 명확한 나에 대한 약속하겠다 했던 것을 다 이행을 할 것을 더 확실하게 선언해라. 문재인 정권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친국이니까 김정은과 한패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 보수 쪽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 김정은은 문재인을 자기의 개, 돼지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개, 돼지가 어디다 대고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한테 돈을 갖다 와. 내가 달라고 할 때 빨리빨리 가져오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을 선언하고 14 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원래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뭐 안 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지. 원래부터 문재인 세력은 14와 6.15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압박했던 정권인데 근데 트럼프가 지금 막 칼을 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6.15와 14를 한다? 아, 이거 뭐 완전 이건 뭐 트럼프나 아베 뭐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정도도 무산시켜버려서 김정은에게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요구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친문 세력들이 평양에 들어가고 개성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쇼라도 해야지 대한민국 이 개돼지들 같은 자기 지지층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지만은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100년 전에 일제한테 나라 뺏겼을 때랑 똑같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종이 하는 짓이나 문재인이 하는 짓이나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런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나라 뺏기고 그때 한번 봅시다. 나라 뺏긴 다음에 그때 누구 말이 맞았는지. 평양 가서 개성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김정일 만세, 김대중 만세 이거라도 보여줘야지 자기를 찍은 이 지지층 개돼지들이 야 그래도 문재인 찍으니까 봐라 남북한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냐 북핵 위기는 이제 사라졌다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 지지층을 달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한에 퍼주지도 못하고 미국하고만 계속 갈등 빚어지고 시진핑한테 침이나 얻어맞고 다니고 아베한테 협박당하고 이 꼴 나면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압사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노무현 정권이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고 한미 FTA를 밀어붙이면서 핵심 지지층인 좌익 세력한테 얻어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 교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좌익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가지 않으면 노무현 짱 난다. 그거 하나 교훈 얻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그럼 평양으로 뭘 퍼줘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해야죠. 그래야지 또 국민들 자기 지지하는 국민들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6.15 때 결국 개성이든 평양이든 들어가서 몇만 명이 들어가서 김대중 사진 들고 김정일 사진 들고 평화 외치고 자주통일 외치고 그걸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6.15 때. 6월 15일 날.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 개돼지로 보고 또 이제 눈과 귀를 가려서 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기치는 거죠. 일본 국민도 알아, 중국도 알아, 미국도 알아. 다 뻔히 보이는 사기를 이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상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거죠. 참, 이런 말 하면서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저와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 있는 임종석이든 무슨 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렇게 나라를 패망으로 끌고 가고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이자들을 탄핵을 시키지 않고는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까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6월 15일 이후를 보십시오. 8월까지 아마 그냥 무시무시한 속도로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갈 겁니다. 월남 망하는 속도보다 10배는 빠른 속도로 지금 갈 텐데 어마어마한 무역보복 당할 거고 군사력 보복은 보복할 것도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주한미군 빼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역보복도 할 것도 없어요. 주한미군 이사단 정도 하나만 빼면 끝납니다.
그럼 어차피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든 뭐든 할 것도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김정은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자주통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을 자기들의 개돼지로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아예 진절머리를 나게 만들어서 야, 안 되겠다. 저런 개돼지들보단 차라리 정신력이 강한 김정은과 딜을 쳐보자.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그걸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 안에 만약 간첩이 있다면요. 만약 문재인 정권 안에 간첩이 있다. 그럼 바로 그렇게 끌고 간다고 봅니다. 미국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이 팽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면서 미국이 빠졌을 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과 맞서 싸운다. 이 대한민국 언론, 저 정치권이.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 보수파리하고 막 태극기 들고 했던 그자들이 제일 먼저 김정일, 김정은 사진 들고 광화문 나갈 것 같은데요. 자칭 보수파리들이 제일 일선으로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김정은 만세. 누가 싸웁니까? 김정은 정권하고. 자, 이게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지워나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너무 빨리 다가오지 않는 건가. 지워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3천만 동포까지 다 싸그리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 정권 우리나라 정권 아니다. 이걸 선언할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논객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앞서가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보면은 지금 다른 논객들도 뭐 저랑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외교 이 상황을. 제가 지금 더 명확하게, 저는 뭐 사실 왜냐하면은 일반 시청자가 아닌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논객들하고 똑같은 수위에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몇 발자국 더 나가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6월 15일 전후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거의 굴욕적으로 갖다 퍼주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는 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걸고 거리로 나가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